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회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입니다. 네, 방송 시작 전에 항상 저희 감사한 청취자이신 박 선생님께서 또 후원 주셔서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저희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셨던 화제 드라마 정년이가 이제 완결이 돼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오늘 리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정년이란 드라마가 근래 나온 K 컨텐츠, K 드라마 중에서 전 좀 그래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약간 좀 이렇게 컨텐츠 리뷰를 하면서 항상 좀 이제 국산 컨텐츠들에 대한 그 아쉬움, 음, 뭔가 2% 부족한 그것, 음. 부족한 독창성. 그치. 네. 어디서 본 듯한 약간 그런 진부한 전개, 혹은 뭐 약간 신선한가 싶으면은 되게 완성도가 이제 네. 뒤로 가서 이제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그런 식의 드라마들을 보다가 이 약간 새로운 소재,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수연이랑 얘기했었던 리퀴시나 그다음에 극악여왕 스타일의 일본 그렇지. 애들은 진의 그 독특한 문화를 그렇지. 가지고 뭔가 재미있는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나 싶었는데 그런 작품이 나왔습니다. 네. 왜 우리는 우리 걸로 그렇지. 좀 재밌는 걸 못 만들지? 항상 이제 저는 그 의문 대체. 우리도 우리의 그 소재들이 있는데 음, 우리의 문화나 뭐 그런 게 있는데 솔직히 그런 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네. 유독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음, 한국은 유독 그게 좀 특히나 약한 느낌이죠. 그러게. 네, 물론 뭐 최근에 물론 이제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의 걸 좀 알린 이제 웰메이드 드라마가 몇 개 있긴 한데 전반적인 어떤 물량적인 측면에서 추세로 봤을 때는 유독 한국은 약간 이제 우리의 그 고유의 어떤 그 문화를 활용한 음, 컨텐츠가 참 잘 안 나오는 네. 그게 있다는 말이지. 음, 근데 요번에 저도 이 정년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우리도 몰랐는데 아 국극이란 게 있었구나. 우리 전혀 몰랐지 이거 드라마 보기 전에는. 심지어 저는 옛날 이제 판소리도 좋아해서 이렇게 막 찾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뮤지컬 스타일의 그 판소리를 결합한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뭐 국극이라는 장르가 있었는지 몰랐어서 네.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준비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거저거 알아보니까는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왜냐면 이 국극이라는 게 너무 진짜 잠깐 반짝하고 어떤 사라진 음, 약간 좀 그런 장르다 보니까 네. 아니 나는 외국의 뭐 경극이나 아, 타카라즈카는 알면서 일본에도 그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그 극단이 있잖아 네. 타카라즈카 그걸 막 베르사유의 장미 같은 것도 막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건 다 알면서 정작 우리나라 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러게.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좀 저도 확실히 보니까 일단은 동일한 성별로만 이루어진 이제 극단이란 점에서 음, 경극과 타카라즈카가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맞아요. 특히 타카라즈카는 이제 약간 여자들만 있다는 거에서 더 이제 음,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음. 근데 심지어 또 좀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일본은 그 타카라즈카가 굉장히 어쨌든 또 어떤 장르의 하나로서 문화 음, 장르의 하나로서 지금도 거기 이제 그 학교가 있잖아 되게 타카라즈카 학교가 있고 예고처럼 음. 명문 그 느낌으로 그 연예인 자녀들이나 이제 그 타카라즈카 학교를 들어가면 막 굉장히 이게 좀 쳐주는 그런 음. 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국악고나 이런 약간 네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도 뭐 장구도 배우고 모두 이렇게 뭐 다른 악기들 뭐 가야금이라든가 뭐 배우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런 국극이 있는지는 몰랐었다. 이런 한 네 문화의 장르로서.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종년이란 드라마가 좀 좋은 점이 내가 마치 공연을 보는 것처럼 맞아요. 그 찍어놨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 안에 스토리도 즐기지만 음. 캐릭터들 간의 뭐 그런 이제 갈등과 이런 네, 것도 우리가 예. 보지만은 그 공연 장면은 내가 공연 실황을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네, 되게 와이드하게 잡아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국극이란 게 되게 뭐 물론 저는 꼴랑 이제 이 드라마로만 이거를 접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진짜 이 드라마의 그 장면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공연을 한다면은 정말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음, 그런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옛날부터 뮤지컬 뭐 이런 거 좋아해서, 아니 뭐
볼 수 있는 한 이제 최대한 보고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이제 뭐 많이 알아봤는데 그 뮤지컬들이 대부분 뭐 영화화나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캐츠처럼. 원작인 뮤지컬보다 심지어는 레미제라블, 뭐 아, 캐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위키드. 위키드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뮤지컬 원작에 비해서 그렇지. 좋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애매한데 저는 앞서 말했던 그런 돈이 많이 든 약간 대작 영화보다 그러니까 뮤지컬을 영화화시킨 그 서양의 뮤지컬 영화보다 정년이 쪽이 더 좋았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만들었고 진짜로 드라마적으로도 재밌는데 드라마 안에서의 공연을 내가 실제로 요새 보면 극장에서도 뭐 가수들이 하는 콘서트나 연극했었던 그런 뮤지컬을 그 영화화시켜서 카메라 여러 대로 찍어가지고 이제 그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그런 네, 작품들로 나온 게 많은데 뭐 드라마로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되게 시청률이 높았고 되게 음, 인기 1위에 잘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참 김태리란 배우가 되게 뭔가 그 복이 있는 것 같다. 음, 네, 약간의 뭐 그런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지만은 뭐 저는 어쨌든 간에 그냥 뭐 그런 거 떠나서 연기력으로만 봤을 때는 음, 지금 그 나이대 여자 배우들 중에 확실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그냥 단순히 어떤 스타로서 내가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냥 일단 연기력은 진짜 그 나이대 여자 배우들 중에서는 확실히 음, 제일 두각을 드는 또 실제로도 이제 본인도 재능이 있지만 정말 또 운도 잘 따라주는 흥행운이 항상 다 잘 되잖아. 네. 항상 주연 맡으면 다 이미 어쩌면 데뷔 때부터 뭔가 무명 없이 그냥 바로 괴물 신인이란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보면 이제 몸을 던지는 연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여기 나오는 정년 역할도 결코 쉬운 역할이 아, 그렇지. 아닌데 네. 이런 것도 그렇고 저는 그 배우를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개인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수현이가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네. 측면에서 대단했다. 네. 그리고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저는 쭉 보면서 전반적으로 캐스팅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네, 맞아요. 되게. 물론 뭐 프로들만큼의 그런 뭐 창실력이나 이런 가창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캐릭터에 딱 맞는 사람들을 배우들을 하나하나 꼽아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야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리고 그러니까. 연출을 보면서 저는 약간 감탄한 부분이 많았는데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특이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여성분이시더라고 아, 여기 그 그래서 또 연출자가. 정말 그래서 약간 달랐었구나. 약간 좀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솔직히 등장인물이 다 여자들이라 음, 되게 남자 캐릭터가 거의 손에 꼽는 음. 오랜만에 되게 남자가 거의 안 나오는 드라마잖아 다. 그렇죠. 뭐 네. 그 사기치는 유승수 어, 배우나 아니면 거기 그 PD PD였던 뭐 김태훈 배우님 빼고는 거의 남성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약간 여성이 주역이 돼가지고 음,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신선한 그거가 네.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원래 원작이 웹툰이라서 물론 이제 이것도 12화 안에 다 때려 넣으려다 보니까 좀 이제 아, 압축이 생기고 이제 삭제된 캐릭터가 생기고 조금 더 원작은 동성애 코드가 음,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래도 드라마로 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음. 눈치를 많이 본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 요소를 굉장히 많이 약간 애써 약간 이렇게 좀 희석시킨 느낌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좀 마일드하게 뭐 예를 네 들어서 원작이 사랑 느낌이었다면 여기 약간 좀 우정 느낌 정도. 우정인가 사랑인가 약간 좀 애매하게 하게 이제 했지 물론 이제 네. 우리들은 다 그냥 이거는 솔직히 근데 사랑이 아니면 성립이 안 되는 스토리라 그렇죠. 가지고 예, 네, 예. 그래서 우린 다 눈치 까지만 이제 문제는 근데 저는 당연히 그거를 이거 사람들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근데 막 검색해 보니까 아니 막 그런 기사가 있고 막 어, 무슨 뭐 인기 드라마 정년이 무슨 뭐 동성애 코드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약간 불편하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고 댓글도 막 이제 뭐 학부모로 추정되는 분들이 애들도 볼 수 있는 드라마에 뭐 이런 장면 넣으면 되나요 막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약간 좀 의아해가지고 아니 그거를 그렇게 막 동성애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게이다 레즈비언이다 이러면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네.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저는 음, 오히려 약간 드라마가 너무 그거를 애매하게 표현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지적은 있죠. 네. 왜냐면 그걸 어느 정도 눈치채고 아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구나 하고 아는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캐릭터들 행동이 이해가 안 될 거거든. 그 안에서 이제 감정선이 이상하다 얘랑 이렇게 네. 막 싸우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맘상해할 일이 있나 싶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예. 뭐 친구들끼리 뭐 오바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냥 그거는 아 얘가 얘를 사랑하고 있구나, 얘를 질투하고 있구나. 그걸 그죠. 알아야 이제 우리가 이 캐릭터들의 갈등이 당연히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건데 그렇지. 그게 성립이 안 된 이상 친구들끼리 뭐 저렇게까지 네. 하지 약간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삼각관계 처음에는 이제 해랑이랑 그다음에 그 문옥경. 옥경이랑 네. 그다음에 이제 주인공이었었던 네. 그 정년이, 주란이, 삼각관계였는데 허영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은 영서와 이제 그 정년이와 그 누구지 초록이의 초록이가 아니구나 주란이의 그 삼각관계가 나오죠. 예. 뭐 어떤 의미로 따지면 초록이도 그 사이에 꼈을 수도 있어. 약간 뭐 초록이 조연이라서 그렇지. 또 어떤 의미로는 뭐. 그래서 좀 여러모로 저는 일단 이 드라마가 그래서 어떤 국국이라는 소재를 일단 채택한 거랑 그래서 우리한테 국국이란 걸 알려줬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이렇게 드라마에서 어떤 이제 GL 코드를 좀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난 이제 그 국국과 GL이란 소재의 결합이 전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간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한국판의 그 뭐야 최아이 아니 그 저 패왕별이 패왕별이 느낌. 네. 그러니까 최애아이는 저는 이제 보면서 약간 최애아이가 느껴졌었는데 시즌 1하고 2가 이제 이것도 이제 원작인 작품이지만 애니메이션화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제 1은 그냥 일반적인 뭔가 미스테리한 게 있는 이제 드라마 그게 이제 시즌 2에서 밝혀지겠지 뭐 이랬는데 시즌 2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이제 한 명은 가수고 한 명은 이제 배우인데 그 남매가 펼치는 그 뮤지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고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정년이에서도 그런데 모든 스태프들이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연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상호 관계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케미스트리 화학 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할 때 혹은 애들립을 할 때 즉흥 연기를 할 때 잘하는 배우라면 어떻게 받아주고 그다음에 상대 여기 어느 정도 내가 역할을 해야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지 뭐 이런 세세한 디테일이 나와서 최애 아이를 보면서 야 이거 시즌 2는 완전 다른 장르네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여기 그대로 살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최애 아이 플러스 그 조금 말하면 패왕별이 네. 여자판 패왕별이 그렇죠. 여성판 패왕별이 물론 네. 패왕별이 좀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긴 하는데 네. 최아이는 그냥 느낌이 그런 그 뮤지컬을 연출했었던 그 장면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하나의 작품인 국극을 어떤 식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장면들이 너무 이제 비슷하게 겹쳐 보여서 최아이는 좀 떠올랐던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본 올해 봤었던 모든 한국 드라마 중에서는 네. 제일 좋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 드라마 이렇게 재밌게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도 이제 한국에 좀 볼만한 거 없어서 이제 네. 넷플릭스에 간간히 좀 유명한 감독들의 이제 이런 드라마들이 올라오면은 이거 좀 항상 이제 마음 한켠에 이제 그 불안함을 안고 보지. 내가 실망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보게 되는데. 그리고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좋았어라기보단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요 정도 수준. 뭐 그럭저럭이군 약간 네, 그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 솔직히 이것도 만약에 그 저희한테 요청을 안 해주셨으면은 안 봤을 확률이 안 봤을 높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난 보고 나서 이거 보길 잘했다 되게. 맞아요. 저도 만족스러웠고 음흠. 어차피 우리 또 방송으로서의 또 소재로서도 되게 좋은 그거니까. 그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맞아요. 드라마니까. 놓쳤으면 약간 아쉬울 뻔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개요를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시작하면은 이제 일제 시대 때 얘기가 나오면서 두 소녀의 그 만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그 두 소녀가 나오니까 그럼 얘네가 이제 주인공인가 이랬지.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정년이가 이제 막 시장에서 그 생선 팔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앞에 장면이 그럼 이거 시대가 안 맞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앞에도 어린애들이었는데 뒤에도 어린애니까. 네. 그래서 앞에 얘기가 뭐였지? 그리고 이제 되게 이덕화님께서 되게 오랜만에 연기하시는 거 되게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덕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 한 30년대 그 어린 소녀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드라마는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어. 난 처음에 그래서 그 1화 때 나왔던 그 두 소녀가 이제 그 정년이 엄마랑 이제 그 단장님이었구나라고.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 아역배들 생긴 것만 봤을 때는 뭐 문호기 형하고 정년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네. 근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물론 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 웹툰이 궁금해가지고 지금 어제 한 1, 2화, 3화까지 봤는데 근데 확실히 구성이 완전 틀리더라고. 일단 드라마는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그 과거, 그러니까 정년이 어머니의 과거, 네. 그 채공선에 대한 과거, 그러니까 되게 한동안 되게 날렸던 사람인데 이제 서편제 그 주인공처럼 네. 목이 가가지고 이제 결국엔 뭔가 약간 불행해졌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난 단박에 눈치를 깠거든. 결국 저 소녀들이 그거였구나라고 전 한 1, 2화 만에 바로 알겠더라고.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좀 그런 게 굳이 그 엄마의 과거를 극구 숨겨 되게 좀 답답하게 좀 이게 총 12화잖아요. 한 4화까지인가를 약간 되게 끌면서 이 정도면 다 눈치 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걸 숨기나 엄마가 그렇게 자기 그 최고선이었던 과거를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숨기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뭐 딸이 엄마는 그걸 하기 원치 않지만 그런 걸 했었다는 사실을 알면 딸이 뭔가 좀 더 이렇게 뭐 음악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섰을까봐 그래도 어쨌든 안 돼. 그리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인 걸 계속 감추는데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건가? 답답하지. 답답하고 좀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시대 배경이 하다못해 뭐 8, 90년대도 아니고 네. 50년대다 보니까 그쵸. 당연히 사실은 뭐 지금도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요. 완고하신 부모님들은 맞아요. 특히 자기가 뭔가 그런 예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 못하고 고생했던 것 때문에 내 자식 새끼만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건 하다못해 50년대니까 그렇죠. 더 완고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근데 그건 그런데 사실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제가 계속 드라마를 보면서 이 어머니가 저쯤 됐으면은 그래도 차라리 자기가 그 과거에 그 실패했던 그 점을 오히려 더 자양분 삼아서 난 이러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너는 그러지 말아라고 오히려 더 가장 최후반부에는 오히려 결국 레슨 해주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게 반대를 했었던 부모가 마지막에 그래도 자식의 편 결국은 자식을 이기지 못해서 자식이 편이 돼가지고 그 내팽겨친 진짜 절망으로 자기는 그 상태에서 절망을 했는데 그 상태를 이기는 방법을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그 장면이 대비를 이루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감동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카타르시스가 있지. 네, 그 바닷가의 씬이 그래서 아마 앞쪽에 일부러 뒤쪽에 이제 씬을 돋보이게 만들기 극단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정도까지 앞에서 좀 눌러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막판에 비기를 알려주지. 네. 목이 같지만 소리를 할 수 있는 네. 비기를 알려줘서 약간 뭔가 그 비전을 전수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막판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더 옆에서 코치를 해줬으면 레슨을 해줬으면은 목이 갈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목이 가기 전에 엄마가 야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큰일이라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괜히 내팽겨쳐가지고 괜히 그 회방 놓고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그래서 막판에 저럴 바에는 그냥 처음부터 좀 옆에서 차라리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좀 코치를 해주지. 아마 영서 어머니 같았으면 그렇게 해줬겠죠. 네,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나는 좀 이제 이게 드라마가 의문인 게 여기 문소리님이 이제 그 어머니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계속 특별 출연이라고 나오는데 매 회마다 아니, 이 정도면 특별 출연이 아닌 거 아닌가? 고정이 아닌가. 이 정도 비중을 특별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싶어가지고. 왜냐하면은 특별 출연 단발성으로 뭐 예를 들어서 네. 여기 그 이덕화님이나 네. 아니면 후반부에 나온 이자람님이나 이런 식으로 한 번 한 컷에 이렇게 딱 나오면은 뭐 특별 출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거의 매회 항상 나오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실제로 단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이이고 네. 여기서도 이제 또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특별 출연인데 이렇게 네. 계속 나오면은 그냥 고정 출연 아닌가 약간. 이건 주역이잖아 이거는. 그쵸, 주역이죠. 특별초는 정말 말 그대로 딱 한 번 약간 얼굴 비추는 약간 스페셜처럼 짠 이런 건데 아 이거는 너무 그냥 아니 심지어 언니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니도 특별 출연이 아닌데 왜 그러니까 엄마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심지어 국극단에 들어가기 전에도 반대하고 국극단에 들어와서도 데리고 가려고 또 몇 번 시도를 했고 근데 또 그것도 말 안 듣고 근데 나는 근데 그 국극단에 왔을 때도 되게 마치 이제 또 그 단장 이제 어릴 때 인연이 있으니까 그 강소복 단장이랑 네. 마주쳐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와중에 이제 정년이 못 데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마침 또 근데 난 좀 그 장면이 약간 좀 웃겼던 게 방금 엄마랑 실랑이를 했잖아. 간에 만에 실랑이 했는데 마치 엄마 보란 듯이 아, 메랑 국극당에서 약간 좀 또 중요한 역할 하시는 아저씨 그분 네. 북치는 아저씨 네. 약간 그분 거기 장단에 맞춰가지고 엄마 나 이렇게 하고 있어 약간 보여주려고 약간 좀 그런 장면이라서 아, 그렇죠. 너무 아니 방금 엄마랑 막 그러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바로 연습을 한다고 약간 나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건 마치 엄마 자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이게 좀 약간 장면이 좀 웃기더라고 약간 조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데리고 갈 거야 약간 뭐 이런 뭐 느낌으로 그런 거죠. 예, 예, 하는 맞아요. 거라 가지고 근데 너무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좀 그래서 음.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그 아저씨가 장단 맞춰주면서 다른 연습생들은 뭐 하고 있고 왜 얘만 혼자 그러고 있지 약간 밤에 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 단장이랑도 인연이 있고 그래서 아니, 그 정도 얘기했으면은 솔직히 그냥 아, 이왕 이렇게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그냥 인정해줘도 될 것 같은데 끝까지 근데 뭐 네, 반대하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했으니까는 그렇게 이제 네,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잘해라 도와준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서포트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정도 좋으면 네가 한번 고생해봐라 네, 이렇게 던져놨는데 정년이는 뭐 여기 엄마의 그 재능과 기질을 그대로 닮은 플러스 뭐 아빠의 약간 좀 이렇게 밝은 낙천적인 성격을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엄마랑 다르게 그 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은 보기가 좋더라고 아주. 네. 음.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다만 나 이제 후반부의 전개를 봤을 때 좀 진작 도와줬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안 돌아갈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됐으면 후반부에 카타르시스가 어, 없어지니까. 그렇네. 그 갈등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좀 요번에 웹툰을 보니까 한 1화인가 2화 만에 그 드라마에서 그 극구 숨겼던 그 사실을 음. 처음부터 다 까. 그냥 음. 처음부터 엄마가 엄마도 옛날에 소리 했는데 하지 마.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야 이거 드라마랑 완전 음. 다르잖아. 그러니까 드라마는 조금 더 이제 드라마 음,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좀 이렇게 각색을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전 뭐 나름대로 이 정도는 뭐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음. 네. 그리고 요번에 확실히 이제 그 김태리 배우가 그 정년이 역할을 하면서 그 사투리를 음. 되게 잘하셔가지고 맞아요. 그 전라도 사투리 심지어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 가끔 외갓집을 가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나 우리 이모들이 다 그 말투가 내가 또 올라가지고 음. 심지어 요번에 우리 어머니도 보시면서 김태리 사투리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으로서 음. 진짜 제 고향 거기냐고 진짜 아. 그렇게까지 그래서 저도 약간 보면서 놀렸던 게 김태리 배우는 원래 이제 연기를 잘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다른 배우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 뮤지컬 캐릭터 아니 국극 캐릭터로서의 그 어느 가창은 다 잘 하시더라고요. 네. 김태리 배우도 잘 하셨는데 전 다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가창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게 이 사투리 연기가 진짜 네. 야 이 정도는 거의 그 지영민 네. 수준이다. 아, 진짜 어색함이 없었어 진짜. 네, 왜냐면 저도 친척분들이 그쪽에 이제 목포 쪽에 사시는 분도 있고 제 친구 중에서는 고흥 출신도 있어가지고 그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들었는데 뭔가 이제 억지로 서울 사람이 이제 네, 연기를 하려고 하는 약간 그런 사투리 말고 진짜 지방민 그 토착민이 할 법한 그런 네. 그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뭐 주역으로서 되게 참 그걸 이끌어 갈 만한 그 음흠. 무게가 느껴져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 되게 정량이가 그 중간에 한 번 이제 물론 그때 오해가 이제 있는 거지만 그 주란이 대신에 카페에서 아, 이제 알바하다가 네. 그 들켜가지고 네. 이제
한 번 쫓겨나잖아. 음. 쫓겨나가지고 이제 가수의 이왕 길로. 이렇게 되면 가수한다 해가지고 네. 이제 되는데 물론 그 PD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나쁜 새끼였지만 나쁜 새끼라기보다는 좀 뭔가 그 소속사 사장 같은 느낌으로 야 네. 너는 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왜 너 자꾸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네. 하고 이제 아티스트를 존중해 준다기보다는 약간의 이제 성공 수단으로서 네. 그 악덕 사장이지 뭐 그런 따지면. 거죠. 예, 네.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이제 난 처음에 그래서 그 계약서 쓸 때 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약간 불안하더라고 약간. 저거 백방 뒤에 어. 뭐 있다. 그래서 그 메가데스의 데이브 머스테인이 그랬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3번 읽어라. 계약서 3번 읽으라 그랬습니다. 계약서 이거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네. 나 할 때 왠지 저거 노예 그렇지. 계약인가 약간 나 맞아요. 되게 불안했단 말이야 되게. 맞아요.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뒤에 너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 음, 위약금 물어야 된다고 겁박해 버리길래.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쨌든 어떤 의미로는 그 지방에서 뭐 아무것도 지금 맨손으로 올라온 그 소녀를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렇죠. 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촌티가 났던 애를 굉장히 이렇게 좀 네. 다듬어 넣긴 했잖아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듣는 귀, 그다음에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재능 그 인재를 이제 픽업해가지고 발굴시키는 지금의 이제 그 뭔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의 그런 뭐 사장 역할, 뭐 그런 소속사 대표 역할, 뭐 그런 건데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저는 처음에 이거를 봤을 때 그냥 그 픽션에 이 작가가 머리로 생각해낸 옛날의 판소리를 현대의 만약에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켜서 약간 좀 퓨전시킨 그런 상상의 산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국국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 옛날에 여기서 나오는 배경들이 옛날에 거의 실제 하던 일을 모티브로 네. 삼아가지고 했다는 거 보고 아니 이게 실화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엘리트주의의 이런 문화 양성을 했었나? 그런 것 같아. 네. 엘리트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광고도 있잖아요.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니까는 처음에 픽션일 때는 좋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기반으로 한 네. 장작품이라는 게 오히려 약간 좀 씁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최고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어떤 음. 그러니까 어떤 한국인의 그 DNA에 각인된 음. 그 경쟁 의식과 뭐 약간 좀 그런 거 네. 승자 독식의 약간 그런 네.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동메달 다 약간 네. 앉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죽기 살기로만 해야 된다. 네. 약간 뭐 그런 식의. 음. 어쨌든 뭐 나름대로 그 본색이 드러나기 전에는 그 PD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되게 막 그렇게 정년이 노래 연습도 시켜주고 또 그 이미도 배우님께서 네. 또 그 패트리샤라는 역할로 되게 네. 나오셔가지고 근데 난 이제 그 처음에는 약간 혹시 패트리샤도 한 팬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저 패트리샤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확실히 이제 그 PD랑 한 통속은 아니었고 그냥 친분이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장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눈멀어서 이제 기회주의자 같은 면모를 보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정년 입장에서 나쁜 놈이 맞는데 만약에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불사르겠다고 하는 다른 여자가 네. 왔었다 그러면은 저는 은인이었겠지. 충성하겠습니다 네.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지금식으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정려인은 약간 아티스트인데 네, 이제 그 PD는 아티스트를 원하지 않는 거지. 그렇지. 그냥 내 말대로 네. 내 기획하에 그냥 따라주는 네, 그걸 바라는 거지. 그렇지. 뭐 네가 예술인이랍시고 아티스트랍시고 네. 그 존중이 없는 거야 따지면은. 맞아요.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가 그렇지. 되는 거지. 근데 맞아요. 이제 얘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듣고 이제 그냥 여성스럽게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또 기어이 난 나만의 해석으로 이 노래를 하겠다. 목포의 처녀라는 이 노래를 네. 나만의 그걸로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막 하이힐 벗고 막 네. 그렇게. 근데 또 저는 약간 솔직히 그 스토리상으로 왜냐면 이제 어쨌든 정연이가 약간 또 이제 주인공이다 보니까는 그 국구단 들어올 때도 항상 사실은 이런 성장물의 기본이 꼭 주인공은 그 극악여왕도 그랬었고 오디션 보잖아.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뭔가 이게 막 수석 합격 이게 아니고 항상 겨우겨우. 그러니까 얘도 보결이라는 이름으로 네. 들어와 있는 거였는데 근데 한번 또 이제 그 단장님의 분노로 다 쫓겨났잖아. 근데 약간 그 TV 나올 때 근데 다른 애들이 다 보잖아 TV를. 와 하면서 정연이 TV 나와 이러고 네. 보잖아. 그러니까 난
이게 약간 전화위복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약간 좀 복수하는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니까 쫓겨난 게 오히려 더 잘 된 네. 건가 싶은 약간. 그렇지. 만약에 거기서 이제 김태원하고 어느 정도 그 사장 그 PD 이름을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 결이 맞았으면은. 결이 맞았다 그러면 훨씬 더 큰 대성공한 맞아요, 예. 스타가 됐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요번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국국이라는 게 저는 약간 어떤 의미로는 약간 좀 씁쓸한 게 또 있는 건데 너무 이게 너무 진짜 너무 짧어 전성기가 너무 짧아요. 그래가지고 뭐 근 10년 정도보다 안 되는 그 전성기에 왜냐면 이제 60년대 아예 그냥 소멸하다시피 아하. 해버렸고 근데 TV의 등장으로 네. 여기서도 그 PD가 말한 게 앞으로는 TV의 시대가 온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특히 이제 그렇게 또 신문물이 보급이 되면서 또 다시금 저는 생각이 든 게 이게 한국인의 어떤 얼리 아답터 기질 약간 그리고 이제 옛 것을 좀 이렇게 약간 헌신짝처럼 좀 내다버리는 약간 좀 그 습성이 그런 게 조금 그런 거 반영된 거 아닐까.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뭐 PD가 한 수 앞을 내다봤던 것도 맞고 네. 그리고 정연이도 뭐 물론 이 사람 아티스트니까는 또 이 판소리가 국국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것을 위해 이제 몸을 던지는 사람이다 보니 뭐 다른 것들은 눈에도 안 보였겠지만 좀 길게 보고 내가 이제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이제 그 활동 분야가 많은데 네. 뭐 내가 부르는 게 좋고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네. 가수에서도 되지 솔직히. 그 PD랑 네. 어느 정도 절충선에서 여기서는 PD는 내가 하란 대로 하고 얘는 또 무조건 네. 그럼 난 들어오서 안 한다 하고 나가는데 아니 그러지 말고 한 어느 정도 약간의 좀 타협을 약간 대화를 좀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약간 둘 다 감정적으로 약간 이미 상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PD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다 이 촌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배은망덕한 것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PD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네. 정년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다 받은 것들이 더 많은 건데 그렇지 노래 레슨도 받았고. 그 상황에서 PD에 대한 좀 고마움을 잘 안 느끼는 것 같은 내가 잘하니까 너 당연히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약간 좀 갸웃하긴 했는데 따지면 갈 곳도 없는데 숙소 제공해줬지 옷도 다 세련된 옷 다 사줬지. 솔직히 그거 스타일링도 그래도 한번 거쳤으니까 좀 그 뒤에 다시 국국 돌아왔어도 네. 되게 세련돼졌잖아. 되게 솔직히. 나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어. 나만 따라와 하는 건데 물론 저 사람 입장에서도 얘 재능을 이용하는 거고 서로 이제 이용하는 네, 거긴 그렇지 뭐. 하지만 네. 그 상황에서 내가 원래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좋아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도 하고 다음에는 이렇게도 합시다. 아니면 뭐 무대 연출을 뭐 그렇게만 하면 심심하니까 뭐 이렇게도 어쨌든 서로 좀 대화와 타협으로 좀 풀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그냥 네. 열받아 가지고 감정적으로 처음에는 냅다 좋다고 밀고보지도 않고 막 사인하더니 그러고서는 네. 막 그래서 야 저것은 정연이가 좀 너무 좀 외골수 그러게. 네. 근데 드라마에서는 좀 이제 PD가 되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악역으로서 설정해놓고서 이제 그렇게 네.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현실을 알았을 때는 그냥 계속 가수를 하는 게 사실은 좀 더 훨씬 더 롱런했을 거고 롱런했을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리고 가수를 해서 어느 정도 그 지명도 그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다시 그 컴백해도 뒤에 되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고 진짜 한국을 호령할 만큼 진짜로 유명한 탑 클래스의 가수가 되면 아마 국국을 사라지게 하지 않을 정도의 맞아요, 파워가 예. 있다 그러면 그 탑 가수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뭐 뮤지컬 혹은 뭐 국국 이런 스타일의 것들이 훨씬 더 그 길게 유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게. 생각이 들어서 특히 한국은 어떤 그 한두 명의 천재나 스타에 의해서 네. 모든 분야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는 네. 그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만약에 정년이가 그렇게 가수를 뭔가 잘했으면은 진작에 문옥경을 진작에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건데 스토리적으로. 그래서 난 심지어 이것도 막판에 후반부에 문옥경이 저 이제 영어 할 거예요 이러면서 가버리니까 이게 사실은 근데 그게 문옥경이 판단 잘한 거지 사실은. 맞아요. 좀 미래를 내다봤다. 네. 이 판은 약간 기울어진 것 같고 네. 이미 약간 좀 거의 불이 꺼진 것 같은데 대세가 시대가 저쪽으로 이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을 좀 더 잘 읽은 게 아닌가. 네. 침몰하는 배에서 네. 뛰어내렸다. 탈출했다. 네. 가장 먼저 탈출했다. 물론 이제 여기 스토리적으로는 뭐 단순히 그런 계산으로만 한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한데 개인적인 감정들이 다 이제 복합돼가지고 네네네. 뭐 이제 맞아요. 권태기도 왔고 네.
인간적으로도 좀 이제 약간 환멸을 느꼈고 음. 이제 치이고 하다 보니까 아예 국국 좀 하기 싫은데 이제 이러는 와중에 그냥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겸사겸사 갈아탄 거니까 어쩌면 문옥경은 약간 좀 새로운 것에 지금 목말라 하고 있었어. 왜냐면 너무 똑같은 역할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질려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자기가 아니면은 대안이 없으니까 네. 뭐 계속 할 간판 수밖에 스타로서. 없는. 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진정한 예술인으로서 뭔가 좀 이런 창작 활동을 하고 싶은데 뭔가 틀에 박힌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지겨운 거지. 네. 음. 갈망을 좀 느끼고 있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년이도 픽업해 온 거고 따지면은 음. 내가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약간 그런 건데. 그렇지. 나의 라이벌도 될 수 있고 뭔가 좀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또 잘하면은 그 뒤까지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없어도 얘가 뭔가 차세대 스타로서 예, 네. 나의 자리를 대신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후계자.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네.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문옥경은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할까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문옥경과 서해랑의 그 사이가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데 이건 예? 누가 봐도 그냥 동성 부부지 그냥. 그냥 남편과 아내라고 네. 보면 이건 커플이죠. 왜냐면 왕자님 공주님 네. 네. 실제로도 그렇게. 근데 나는 약간 이 드라마 몇몇 장면에서 순간 키스하나 싶은 장면이 몇 장면 있는데 이제 차마 키스는 못 하고 그냥 약간 이제 뭐 서로 이마를 맞댄다거나 음. 그냥 포옹 정도로만 이제 끝내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그 관계를 그렇게 봐야지만이 왜 서해랑이 그렇게 기를 쓰고 막 그렇게 후배들한테 지랄하는지를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냥 이게 단순히 뭐 후배에 대한 질투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문옥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 행동을 하는 거거든. 네. 문옥경을 뺏기기 싫어서. 음흠. 아 이러다가는 윤정년 혹은 허영서 혹은 홍주란에게 내 애인을 뺏길지도 몰라. 그런 내 거죠. 애인인 문옥경을 뺏길지도 몰라. 그렇죠. 라는 그 심리 때문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해랑이 부리는 그 히스테릭한 장면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질투가 이제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질투는 단순한 뭐 여대여의 질투가 아니고 진짜로 사랑하는 애인을 가진 네. 그런 연인으로서의 질투기 때문에 사랑 쟁탈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치정에 얽힌 거죠 따지면. 네. 그 중간에 정년이가 그 허영서에 대한 라이벌 의식이 갑자기 확 올라가고 이렇게 기를 쓰고 너 그러다 목 망가져 이렇게 해도 말려도 막 그렇게 산에서 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게 단순히 어떤 뭐 이게 실력적인 라이벌리가 아니고 그냥 이러다가는 주란이를 예. 영서한테 뺏길지도 몰라라는 맞아요.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더 잘해야 주란이가 나한테 다시 올 거야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란 그러니까는 말이야. 단순히 그냥 내가 실력적으로 이기고 싶어 더 잘하고 어. 싶어가 아니고 사실 그건 더 적은 비율이고 제가 볼 때는 그 질투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뺏겼다는 데서 오는 약간 좌절감, 실망감, 분노 그 여러 가지가 복합돼 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뭔가 필터하는 네. 그런 훈련 뭐 어쨌든 그런 연습을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면 아니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이 나갈 때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그 밑에 이제 깔려 있는 그런 이제 진한 감정들을 네. 이해해야만 아 제가 진짜로 그 연희를 잃은 것 같은 그 상실감에 빠져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고뇌를 하는구나 고통을 하는구나 가끔 그 연인들끼리 사귀다가 너무 실망하면 뭐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정년이 갈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이제. 네. 네. 그 정년이의 조바심의 원인이 무슨 뭐 내가 더 좋은 배역을 따고 그게 아니고 네, 네, 네. 주란이 이러다 뺏긴다. 네. 왜냐면 자기랑 베푼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그 영수랑 둘이 이렇게 막 연기를 하는 거에서도 뭔가 기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나빴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선택 안 하고 쟤를 선택했어. 네. 아 이런 난 버림받았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기 좋게 차인 것 같아. 그러니까. 빌어먹을. 그러니까 내 파트너는 당연히 나 아니었어라고는 그게 되는 건데 이제 네. 그게 안 되니까 더 거기에 그 어떤 이성이 작동이 안 되고 이성을 잃었지 그래서 네. 그래서 남들 다 말려도 음. 그렇게 목이 갈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그걸 약간 서해랑을 이용해서 음. 이제 더 얘를 또 이렇게 쏙 이쪽으로 가게 이렇게 네. 알아서 자멸하게끔 음흠. 이렇게 꼼수를 쓴 거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해랑 캐릭터가 빌런급의 이제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중간에서 이제 사람들을 조종하는 뒤에서 이제 조종도 하고 돈도 헤쳐먹고. 해쳐먹고 이제 제일 나쁜 캐릭터인데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서열형 캐릭터가 없었으면 이 극이 되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뭐 갈등을 유발하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두란이는 나는 처음부터 그냥 반했던 거 아닌가 정년이한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너무 이건 친구라기에는 난 너무 처음부터 이거는 좀 친구 너무 오반데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착한 애고 뭐 이게 친구를 잘 챙겨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약간 확실히 네. 우정 이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뭐 현대물의 연애물 같은 거 보면 대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남녀 커플이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친구라고는 하지만 남자는 사실 이미 첫눈에 반해서 네. 친구처럼 이렇게 잘 해주고 좀 도와주려고 하고 뭐 보살펴 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부터 이제 주란이가 정년이를 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네. 다 외면할 때도 혼자만 그런 식의 이제 태도를 유지하는 걸 봐서는 누가 봐도 약간 좀 첫눈에 반한 네. 거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이제 막 거의 10이라 10이야 이제 그렇게 주란이랑 헤어지고 할 때도 아 이건 친구가 아니야. 슬프죠. 그러니까 친구면은 아이고 시집가네 잘 가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가 날 버리고 시집을 가 이게 되니까는 참 이게 친구면 그냥 가서 행복하게 어. 잘 살아 언제 또 보자 볼 수 있으면 뭐 그렇지. 그 정도일 텐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막 어. 이 찢어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읽으면은 막판에 그 이해가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음. 아마 뭐 그걸 좀 이제 못 읽은 사람들은 쟤도 왜 저래 이럴 거야 되게. 오바가 너무 심하네 약간 이러면서. 아니 그냥 간다면 잘 가라 하면 되지 왜 저렇게 뭐 네 마음이 아팠으면 좋겠어 뭐 저건 누가 봐도 저거는 이제 그렇지. 나를 버리고 가시는 네 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하는 것처럼 진짜로 이 사랑하는 연인에서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이별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네, 원망. 그리고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영원히 가버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은 나의 연인이 아니게 되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 건데 단순하게 친구면 아이 뭐 축복을 빌어주면 되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 난리를 치지 약간 좀 뭐, 그런 네, 느낌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또 그 막판에 그렇게 주란이가 편지를 보낸 거에서 나의 왕자님 이러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음.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요번에 약간 확실히 물론 전 이제 전부터 그 신예은이란 분을 아, 되게 뭔지 크게 될 것 같다라고 오. 생각을 했었는데 전 요번에 확실히 진짜 물론 이제 이분이 되게 저는 이뻐서 그냥 좋아했는데 연기도 되게 저는 요번에 진짜 좀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쁜 것도 이제 아름다우신데 네. 저는 이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총 틀어서 최고로 돋보였었던 캐릭터가 아닌가 네. 싶어서 그리고 매력도도 정년이가 주인공이긴 한데 맞아. 뭔가 이 난 영서 영서가 더 좋아. 나는. 쪽이 훨씬 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단순한 이제 연기하는 캐릭터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배우들의 가창도 되게 이제 유심히 봤는데 가창 쪽도 영서가 더 나은 것 네. 같은데라는 생각도 아니 좀 그러니까 들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뭐 각자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제 그것도 있는데 저는 이 요번 정년이뿐만이 아니라 약간 음악을 다룬 그 만화라든가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스토리 전개를 하려다 보니까 예술에 약간 우열을 매겨요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재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극적인 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네. 하는 건데 얘가 이렇게 잘했는데 뒤에 주인공 더 잘해버리네 약간 이제 이런 전개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마련된 이제 어떤 이 뒤에 네. 필연적인 이제 그게 있는 건데 전개가 있는 건데 나는 솔직히 계속 여기 드라마 상으로 내가 들었을 때는 영서가 더 잘한 것 같은데 든 적. 아니 그렇기도 하고 저도 이제 정확하게 이런 거 판소리랑 국극을 했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돼야 진짜로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그거를 네. 구별할 수는 없는데 그냥 뭐 음악을 하는 일반적인 뭐 그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는 영서가 좀 더 나은 것 같고 특히나 뭐 가창의 이런 뭐 성량이나 창법 이런 것까진 몰라도 뭔가 나한테 와닿는 거는 영서 쪽이 좀 더 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플러스 그다음에 그 외모가 더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저거 한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알았었던 그런 그 판소리 했었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맑지가 않아요. 그렇지. 좀, 예. 좀 탁한 좀 허스키한 느낌의 목소리가 그렇지.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가창을 할 때 보면 확실히 영서 쪽이 실제 판소리 내가 많이 듣던 그 판소리에 좀 더 그 가깝다라는. 톤 뉘앙스에 더 예. 네, 김태리 의원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너무 맑고 고와서 음. 판소리라기보다는 약간 좀 판소리와 현대판 그런 뭐 가창이 좀 섞여진 거 뭐 아닌가. 배우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한계가 예.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계 안에서도 굳이 기존에 있었던 약간 정통 그 뭐 국극 혹은 판소리에는 영서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 가창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이 극 전개상으로는 영서가 이만큼 잘하는데 꼭 뒤에 정연이가 뭐 더 잘한다 이렇게 네, 나오잖아. 근데 네. 내가 느끼기에는 영서가 뭐 딱히. 어, 더 잘한 것 같은데 약간 특히나 그 마지막은 진짜 그 영서가 압도적인 뭔가를 보여줬는데 네, 갑자기 이제 정연이 그 전반부만 나온 다음에 모두가 다 박수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립박수 한 다음에 영서조차도 단장님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연이가 주인공 돼야 돼 이렇게 하잖아. 난 그래가지고 난 맞아요. 막판에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나 나 지금 생각을 했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좀 그 장면 한 두세 번 더 봤어요. 예, 근데 예, 예. 이게 뭐 압도적으로 잘했다고 하기가 좀 약간 그런 것 그러니까는 같아가지고. 그 장면에 저는 연출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네, 연출은 좋아. 예. 정연이가 딱 해가지고 하는 장면은 스킵하고 건너뛰고 피날레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그 연기가 이 연기였다라는 이제 그 정도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중간에 보였었던 연기가 훨씬 더 네, 좋지 않았나. 심지어는 그 떡목이 돼가지고 목 마탱이 가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했었던 그 연기가 난 좀 더 카타르시스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보여준 거는 그 정도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뭐 기립치고 영서까지 무슨 막 이렇게 인정할 정도인가 싶긴 해 그 나는. 정도는 예.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네. 그건 저도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왠지 이제 극중 전개상으로는 완전히 그 영서의 연기를 압도할 정도의 끝판. 엄청난 예, 연기였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돼 있는데 그렇지. 그냥 내가 보기에는 그 영서가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발리는 건가 싶긴 난 그 느낌이긴 해가지고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네. 물론 약간 영서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팔이 안으로 굽어서 영서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래도 저 정도 아니 그러니까는 그 전에 중간에 그 김태리가 정연이가 보여준 굉장히 멋있고 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마지막은 오히려 좀 감동이 조금 덜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왜냐면 중간에 이제 특히나 조금 전에 말했었던 그런 목이 맛이 가가지고 이제 그 피를 토하는 그 창을 보여줄 때 그때 느꼈었던 카타르시스가 워낙 컸기 때문에 서편제 같은.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조금 뭐 이렇게 상황이 잘 끝나긴 했지만은 좀 밋밋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안 느껴진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으로 왜냐면 영서가 너무 잘했어 네. 거기서. 스토리상으로 설명할 정도의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 네. 뭐 이제 그 약간 그냥 막판에는 뭔가 취향 차이 같고 네, 네, 네. 이게 정말 어떤 영서가 볼 정도도 없이 약간 압도적으로 잘했냐라고 하면 나는 좀 약간 갸웃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두 다 일어나서 우악 하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고 뒤에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네, 그러니까 모르겠지만은 너무 내 기대가 너무 부풀려 놨어. 네. 약간 나도 모르게 얼마나 잘하는지 약간 조금 얼마나 잘했길래 그러냐라고 이제 했는데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는. 네. 음, 게다가 심지어 저는 오히려 그 모든 약간 그런 가창 장면에서 오히려 그 마지막 화보다도 더 인상적인 장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서의 연기 장면은 그거예요. 처음에 그 방자 네. 정연이가 갈피 못 잡을 때 음, 자기가 하는 거 약간 시범 보여주잖아. 난 그때 난 되게 진짜 신예원이 연기 되게 잘하는구나라고 갑자기 생각했거든. 눈빛 바뀌면서 어, 이렇게 막 어. 그 방자 역할로. 그러니까 되게 도도했던 애가 갑자기 막 활짝 웃으면서 막 난 근데 그 표정 막 그 변한다는 게 난 너무 진짜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근데 또 거기 딱 바로 다시 도도모도 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너는 내 방자 흉내낼 거니 약간 근데 왜냐면 근데 저도 이게 근데 약간 어차피 이게 어떻게 보면 배우들이 연기 속에 연기를 하는 거잖아 따지면은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그 극중상 스토리적으로 음. 그러니까 이미 실제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이 다시 그 극중에서 또 배우로서 연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데 사실 전 요 드라마가 되게 좀
그 연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음. 되게 약간 공감하거나 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제가 다 들었던 얘기가 여기 나오더라고 여기가. 아하. 특히 나는 이제 거기서 또 그 흉내 낼 거니 그것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맨날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를 니네가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참고한 다음에 니네가 계속 대본을 읽으면서 니네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항상 하거든. 근데 이제 저희 선생님은 이제 그 입시생들한테 이제 입시생들을 위주로 이제 해주시니까는 근데 항상 이제 근데 보통 이제 학생 애들은 처음에 무조건 선생님 보여주면 아 그대로 따라하려고. 대부분은 뭐 그렇게 네. 하겠죠 아마.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너만의 방자를 만들어라고 그렇지, 하잖아. 맞아. 근데 이제 그걸 또 되게 약간 연기 지망생들한테 약간 좀 뭔가 학습 도움을 주는 그런 드라마 같다. 여기서 그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좀 아, 그렇죠. 그런. 저는 약간 요번에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는 단장님이 주인공 같아 나는. 그런 면도 있죠. 그 이 메란 국국단을 운용하는 이 단장의 고충. 왜냐 그 전 세대의 그 한때 날렸었던 인물로서 그 엄마와 단장의 역할이 없었으면은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좀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 뭔가 그 선대 얘기, 후대 얘기가 이제 겹쳐진 걸 보여주면서 조금 더 이제 입체감을 주는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라미라님이 워낙 또 연기 네. 이런 역할 잘 어울리시나 싶었는데 또 확실히 배우는 배우다라는 네. 게 야 진짜 다시 봤습니다. 전 지금까지 라미라님께서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좀 도도한 역할 아닌가. 그러니까 항상 약간 좀 털털하고 네.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의 뭐 시민 덕키에 나왔을 네. 뭐 그런 스타일의 약간 억척스러운 아주머니. 약간 뭐 그런 것들을 잘하셨는데 그런 스타일을 잘하셨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저 이렇게 멋있는 라미라님 처음 봤어요. 카리스마 네. 예, 이런 캐릭터를 하신 적이 있었나 약간 싶어가지고 요번에. 그런 역할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는 여기 이제 문소리 배우님이랑 라미란 배우님이 이렇게 역할이 바뀌었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잠깐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두 분 다 이제 대배우분들이라 네. 잘 하셔서 뭐 어떤 역할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라미란 배우의 딸이라 그러면 김태리 배우랑 너무 안 닮아서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나오는 그 배우들은 다 대부분 연기도 잘하시고 캐릭터에 이제 딱 맞는 궁합들이라 저는 그런 그 캐릭터로서의 불만 그 전에는 가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영화에는 이 캐스팅이요. 캐스팅 약간 좀 애매한데 그런 역할도 있었는데 여기 이 드라마는 너무나 잘 돼 있어서 네. 근데 다 잘 그 캐릭터 맞게 네. 그 외모 싱크로 다 맞는 배우들이 맞아요. 네. 되게 그 캐스팅이 잘 된 것 같아요. 되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옥경이랑 해랑이의 뭐 그런 캐릭터들이라든지 나머지 배우들도 여기 이제 뭐 조연우라는 저는 여기 초록이 캐릭터도 좋아하는데 네. 뭐 현승희 배우분이나 다 잘하셔가지고 그 주란 역할도 그렇고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았다. 이게 그 원작 웹툰이 근데 그 그림체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전혀 안 닮았거든. 그 라미라님이랑 전혀 안 닮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이 드라마 상으로의 그 캐릭터로 봤을 때 전 라미라님의 그 단장 캐릭터가 전 되게 매력 있어서 되게. 맞아요. 왜냐면 그분의 말투가 되게 중독적이야. 음. 약간 좀 만화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뭐 감독이 디렉팅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시종일관 그러니까 이거 12화 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그 라미라님 말투를 내가 이렇게 각인되거든 되게 약간 그런 식이에요. 넌 이제부터 무대에 설 수 없다. 약간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는데 윤정년 뭐 어쩌고 저쩌고 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투가 이게 약간 조금 그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약간 근데 그게 매력 있어 그 말투가. 현대적인 말투로 하면은 뭔가 좀 잘 안 어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이 맡아야 될 그 카리스마가 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좀 고전적인데 옛날에는 저런 사람들 저런 말투를 썼나 알 수 없는 아리까리한 좀 그런 식의 네. 독특한 억양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독성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국국단 단장이라는 캐릭터에는 네. 되게 그게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라미란 배우님이 직접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캐릭터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뭔가 대사라던가 독특한 어조를 어조로 만약에 연기를 하셨다 그러면 전 굉장히 대단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라미란 배우님 정도시면은. 난 그 이 단장 캐릭터 좋아하는 게 약간 좀 무너지는 모습 별로 안 보인단 말이야. 아, 그치. 물론 끝까지. 11화 때 이제 약간 돈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결국 나 그래서 가슴이 아팠거든. 아, 저 단장님이 돈 앞에서는 안 되는 건가? 약간 그 느낌이 들어가지고. 돈이 무섭구나. 결국 모든 건 돈인가? 음. 이놈의 예술을 하려면 돈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역시 그러게. 그 카리스마 있던 단장님도 돈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병원에서 그 카리스마 무너질 때 아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이 정도로 완벽한 그 단장님이 완벽주의자인데. 완벽주의자가 그런 허접한 사람을 가장 그러게. 중요한 회계 책임자로 뒀다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아니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왜냐면은 때까지. 예. 대표면은 분명히 그 상황 보고를 받을 텐데 회계 보고 같은 거를 받을 텐데 우리 지금 재무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융통되고 있는지 알고 있을 텐데 이게 이상하면은 저 회계 장부 같은 것도 네. 이거 들여다보고 이상하면 물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 일 못하는 것 같으면 바꾸든지 뭐 어떻게라도 할 것 같은데 극단 이렇게 무너질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조금 이 사람 성향으로 이게 맞는가 싶어가지고 그 경영에 실패했지 따지면.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장님이 예술적으로는 완벽한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그게 현실적으로도 연예인들이 되게 사기 많이 당하는. 그러네. 그러니까 약간 예인이다 보니까 예술만 생각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그걸 너무 등한시한 거 아닌가. 현실적인 그 금전 문제를.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예술인이기도 하지만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장으로서 확실히 그 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확실히 단장님도 너무 이제 예인 출신이시다 보니 너무 이제 좀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그냥 그 사람한테만 막 그냥 떠맡겨 버리고 너무 자기는 너무 그 신경을 안 쓴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네, 좀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굉장히 큰 그 엔터라든지 그런 사업체들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표가 예능인이라서 돌아가는 걸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가 뭐 망하는, 기울어지거나 망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여기는 충분히 조금 아까 수현이가 말한 설명이 좀 더 납득이 가네. 네. 네.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도 보면은 단장님이 항상 다음 그 뭐 올리지, 뭐 캐스팅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술적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별로 현실적인 이제 그 경영에 관련된 뭐 돈 문제 이런 거는 너무 이제 그 쌩간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잘 모르니까는 저 사람한테 전담으로 너무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맡겼는데 정권을 위임하다시피 해서 맡겼는데 그 인간이 이제 네. 이렇게 말아먹을 줄이야. 근데 그 인간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이제 그냥 사기꾼 같은 새끼한테 그거를 그냥 맡겨놔가지고 또 이제 물론 이제 그 새끼랑 이제 서해랑이 약간 공모해서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난 그래서 결국 이게 이 단장님도 세상 물정을 너무 이제 모르시다 보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그 예술인이다 보니까는 그렇네. 예술도 중요한데 단체 장으로서도 저런 문제도 조금은 신경 쓰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네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네. 사실 제일 나쁜 건 해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좀 짜증났던 게 제가 좀 갸우뚱한 게 마지막 화를 보고서 결국에는 서해랑이 쫓겨나긴 하잖아, 솔직히 그 메란에서. 네. 쫓겨나긴 했는데 쫓겨나는 이유가 그 돈 삥땅 친 게 걸려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 네. 단순히 그 정년이한테 약간 그 이제 목 가게 네. 이렇게 슬쩍 이렇게 잘못된 네. 방향을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걔를 쫓아낸 거지. 사실은 나는 아니 이거 마지막에 그 모든 잘못을 다 밝혀져가지고 그렇지. 그것까지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냥 뭐 스무스하게 은근슬쩍 그냥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단장님은 예술가로서 정년이 목을 간 건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게 굉장히 나쁜 행동이었다라고 생각을 더 큰 잘못이 있는데 여기 했는데 이제 이 극단을 망하게 만든 것도 주범인데.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건데 네. 그거는 약간 얘기가 없길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거는 그 유승수 그분 배우가 맡았었던 그 캐릭터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 뒤에 배우가 해랑이었는데 아니 스토리만 봤을 때는 그 회계 맡은 그 양반만 그냥 그런 줄 알지 해랑이가 과연 걸 전혀 모르고 있어 막판까지도.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마지막에 은근슬쩍 약간 서해랑도 그냥 얘 그 이미지 세탁해주면서 아니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 덮고 넘어가 버리니까 나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난 마지막에 마지막 회면은 다 그런 것도 다 잘잘못 밝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뉘우치건 말건 간에 마지막에 뭐 그것도 너였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님이 알아가지고 뭐야 네가 지금 그 새끼랑 공모해가지고 주범이었냐? 아니면 뭐 얘가 다시 단장님 사실은 죄송해요 제가 옛날에 뭐 그랬던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그냥
뭐 그 얘기는 그냥 뭐 맞아요. 은근슬쩍 덮어버리고 음. 그냥 자기 뭐 조카인 줄 알았던지 여자한테 불러 아들. 엄마라고 불러 이러면서 그냥 근데 얘 뭔가 약간 셀프 약간 사면해주는 느낌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나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장면 그 장면 약간 좀 이게 맞나 싶은 뭐 그런 느낌이 네. 들었고 약간 또 아쉬웠던 거 하나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연이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 주변에 뭐 영서랑 정연이가 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처음부터 비중 있었던 역할이 옥경인데 네. 아니 영화계로 간 이후로 어떻게 코빼기도 안 네. 비치고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아니 마지막에 그냥 아예 안 나오길래 나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가지고 아니 분명 그 해랑이가 나오면서 옥경이도 뭐가 나올 것 같았었는데 아니 하다못해 뭐 영화 찍는 거라든지 뭐 뭐라도 하나 보여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나버려서 아니 문옥경은 그냥 이렇게 아웃 오브 안중이 돼버린 건가 네. 싶어서 그 부-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네, 그래서 살짝 그분이 이상하다 옥경이 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지막 화가 약간 조금 갑자기 후다닥 끝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마지막 하면은 좀 이렇게 다 보여주고 끝나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마지막 공연 장면이 내가 감동적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음. 너무 약간 얘기를 더 정리할 게 있는데 그냥 네. 그게 정리를 안 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는 후다닥 급하게 약간 끝난 느낌이 공연은 뭐 공연대로 끝나는 건데 그 외에 있었던 그런 옆에 이제 격가지들의 네, 이야기들을 마무리를 하고 끝내야 되는데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공연 끝나고 작품도 그냥 끝나버려서 이거 정리가 안 되고 그냥 끝난 느낌이 약간 좀 찝찝함이 남더라고 네, 마지막에. 급하게 끝난 느낌이 있어. 네. 솔직히 약간 하나 정도 더 해가지고 마지막에 후일담과 뭐 마무리 엔딩까지 네. 난 했어도 보는데 너무 갑자기 후다닥 약간 급한 느낌 약간 네. 그게 아쉬워. 그래서 마지막 뭔가 화가. 하나 정도는 더 찍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했어. 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뭐 마지막에 12화 때는 그 공연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마무리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그 뒤에 이제 뭐 어떻게 뭐 그 뒤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지 상황이 돌아갔는지 그다음에 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후에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 혹은 정년이를 그리면서 이렇게 뭐 멀리서 살고 있는 주란이의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그 사람들의 이제 그러니까. 나중의 모습을 영화 배우로 잘 된 옥경이의 모습이라든지 뭐 어디서 뭐 아들과 잘 살고 있는 해랑이의 모습이라든지 뭘 이렇게 좀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뒤에 일은 알아서 생각하셈 약간 이렇게 끝나가지고 약간 마무리가 좀 살짝 안 된 게 아닌가 싶은.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야, 12회 안에 빨리 끝나야 되니까 더 찍을 제작비도 여력도 없어. 야, 배우들 출연료도 없고 그냥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후다닥 끝난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약간 조금 약간 바쁘다 바빠. 그 느낌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음. 그러니까 난 하다못해 그 문옥경이 어디 마지막 그 공연장에서 몸 발치해서라도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몰래 숨어서 네. 관객석 이렇게 읽었어가지고 아 정연아 해냈구나. 아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장면이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짓는다는 측면에서 그런 장면은 굉장히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느낌인데 아예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난 그래서 또 문옥경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거야 되게. 사실은 문옥경이 그 영화로 그냥 가버린 것도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환멸 느낀 건 느낀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자기 어떤 개인적인 감정 뭐 그런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도 일단 얘기된 건 다 끝내고 그 다음에 가든가 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아 나 이제 더 이상 국하기 싫어 이러면 약간 가버리니까 나는 병원에서 약간 그렇게 막 단장님이 내가 그러면 옥경이 비니 맞춰줬어야 됐나 막 이렇게 말하잖아 막. 단장님도 그래 물론 뭐 문옥경을 약간 배려 못했다 쳐. 그 나중에 그 문옥경 입장에서 그건 알겠는데 근데 아니 그래도 프로라면은 그래도 저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행동 아닌가 솔직히.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정연이도 그렇고 뭔가 이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 약간 어, 제멋대로 굴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런 사람들 통솔하려 그러면은 참 힘들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 단장님이 진짜 네. 고생이 이만저만이 그 아니시다. 사고 치는 애들 다 그 데리고 가면서 수습하기가 그치, 그치. 그리고 또 되게 나는 좀 그게 여기서 보면은 정연이가 제 시간에 온 적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꼭 공연이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코앞인데 항상 안 와. 맨날. 여태까지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전개가 이제 만화적으로 음. 마치 손오공이 음, 주인공들 이제 막 다 막 거의 진짜 전멸 위기에 있을 때 짠 나오는 것처럼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는지 어.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구세주로서 네. 이제 그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연출인 건 내가 알겠는데 근데 이제 문제 정령이는 너무 매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내가 그럼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매번
야, 공연 시작인데 정년이 왜 없어? 막 맨날 네. 이러니까 내가 좀 이거는 너무 매번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아하. 그런 시츄에이션을 한 번만 써먹어야 어떤 음. 얘가 그동안 뭔가 이 비기를 익히고 오느라 네. 파워업을 하고 오느라 그렇지. 시간이 좀 늦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가 보기에는 매 공연마다 얘는 뭐 자기 연구한답시고 네. 맨날 그랬던 것 어, 같습니다. 그 전까지 막 밤샜다가 막 이제 늦잠 자가지고 막 강백호 막 헐레벌떡 오는 것처럼 막 그치 그런 느낌이지. 네.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남발된다 그 음, 패턴이. 그래서 난 음. 그것도 좀 약간 아쉬웠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 문옥경도 조금 아니 그러니까 계약된 건 다 끝내고 3회 공연 다 마치고 갔으면 뭐 누가 뭐라 하나. 근데 아니 뭐 중간에 자기 맘대로 이탈해 버리면은 뭐 약간 거기서는 이제 좋게 말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복수의 느낌도 좀 있죠. 네. 네가 한번 엿먹어 봐라. 나 없으면 어떤가 한번 해봐. 어, 좀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단장님 미워. 그런 것이. 근데 저는 여기 조금 아까 이제 그 전에는 좀 덜했는데 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 영화 그러니까 이 드라마 작품 전체를 보다가 영서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호감이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영서가 좋다기보다 정연이가 좀 호감이 덜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네. 주인공이 매력도가 좀 아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난 정년이 좀 약간 비호가 나 조금. 그래서 정연이 캐릭터가 나한테 별로 안 와닿는다. 이게 이 사람이 잘하는 거 잘하는 건데 성격이라던가 하는 행동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외모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영서보다 좀 매력도 물론 정연이가 훨씬 더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 네. 개인적으로는 명랑소녀라는 측면에서. 네. 그런 뭐 천방지축의 네. 명랑소녀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약간 하는 행동이라던가 말이라던가 이런 거에 맞아요. 매력도가 좀 막말하고 막하는 게 그래서 조금 아까 강백호 얘기했는데 약간 좀 강백호스러운 느낌이라 맞아요. 슬램덩크에서도 강백호가 주인공이지만 사실은 약간 좀 악역 느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태웅은 약간 좀 선역 악역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반드시 나눠진 건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강백호가 완전 좋은 놈 착한 놈 이런 식은 아니거든. 절대 아니지. 손오고 같은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의 정연이도 뭔가 이런 뭐 열정을 불사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 열정이 좀 도가 지나친 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정연이의 모습에서 약간의 그 악의 같은 걸 좀 느껴지거든요. 아니 나쁘게 말하면 민폐 덩어리야 솔직히. 그러니까 약간 좀 네. 그 그런 측면이 있어. 민폐 같은 측면이 이 있어. 집념이 약간 악다구니처럼 이제 그렇지.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점들이 조금 과하게 느껴져서 네. 영서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연이는 조금 뭔가 마음이 많이 안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정년이 약간 나부된 느낌이 좀 있었어. 좀 약간 좀 네. 나댄다 약간 네. 좀 이런 그리고 내가 잘난 거는 알겠는데 이게 나대는 게 옆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별로 안중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 이만큼 잘해 그럼 니들이 뭐라고 할 건데 약간 좀 이런 식이라서 네. 약간 좀 거만한 건가 그래서 약간 그래서 김태리를 캐스팅했나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긴 하네. 전 약간 예. 개인적으로 상상이 든 게 혹시 김태리 배우가 그 정년이 대본을 읽으면서 얘 나갔네 약간 그래간 거 아닌가. 정년이 나 같은데 약간 나 왠지 좀 그러지 않았을까. 난 좀 약간 내 개인적인 상상이 좀 되거든 약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배우들이 다 연기를 잘하시니까 다른 배우들한테 정연이 맡겼어도 분명히 어떻게든 연기를 다 하셨을 건데 그 배우의 느낌이 이 캐릭터랑 네. 잘 맞는 거는 확실히 김태리 배우가 정연이의 안성맞춤이다. 난 솔직히 본인을 연기했다고 생각해 솔직히 나는. 김태리 아마 본인도 약간 조금 이거 되게 나랑 공통점이 많네 좀 싶은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약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영화를 보고 나니까는 이상하게 정연이보다는 뭐 영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캐릭터가 조금 더 돋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따지면 영서가 약간 캔디 구박하는 포지션이란 말이야. 그치, 따지면은. 그쵸. 예. 근데 나는 왠지 영서가 더 좋단 말이야. 근데 나는 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수연이랑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정연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안 갔구나. 마음이 안 갔구나. 네, 그렇지. 그리고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영서 되게 약간 엘리트, 되게 정말 막 잘하는 네. 그런 라이벌인데
이제 얘도 얘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단 말이지. 네, 그치. 물론 또 이제 그 정년이랑 이렇게 대립하는 씬 보면은 그렇게 또 정년이 입장에서 배부른 소리 하는 걸 수도 뭐 있다라고 그렇긴 예, 한데.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약간 금수저의 투적일 수도 있지만은 음흠. 근데 또 얘도 이제 그 어떤 그 엘리트 의식에 찌든 그 엄마의 네, 네, 네. 그 어머니가 나치익나 했더니 이제 그 기생충에서 충숙. 예, 그 어머님이셨죠. 네, 네.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럭셔리한 모습으로 배우는 배우다. 기생충에서 그 아줌마로 나오셨던 네, 분이 이렇게 네. 또 그냥 음, 고급진 또 사모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약간 여기서도 근데 내가 계속 이것도 약간 맞다 이거 50년대 얘기였지라고 생각한 게 음, 막판에 그 한기주 이제 그 엄마가 한기주잖아. 네. 그 한기주도 막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삐뚤어진 이제 굴절된 어떤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자부심 네. 이제 그게 계속 내내 그 엄마가 되게 악역 같았잖아 솔직히. 음, 영서 엄마가 악역 같았는데 마지막 회에서는 또 그러니까 이 엄마는 또 이 엄마 나름대로의 다 고충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 네. 그 엄마가 그러잖아. 아들 못 낳은 죄인이라고. 네. 딸만 둘. 그래서 니들을 그렇게 더 최고로 키우려고 했던 네. 건데 막 이렇게 네,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이 엄마도 또 그러게. 자기 나름대로의 맞아요. 50년대라고 내가 까먹으니까 네. 50년대였지. 그렇지. 그때는 또 그러니까 딸만 낳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잣집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따지면은 이제 또 그런 여성으로서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의 고충이 있는 거고 특히 그 주란이도 국국을 그만두는 이유가 그거잖아. 언니가 아프고 집안이 힘든데 네. 엄마가 그러잖아. 음, 너 언제까지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국궁 노름이나 하고 있을 거니. 네. 그 하다못해 8, 90년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자기 꿈을 쫓는다는 행위가 굉장히 사치가 될 수 있고 배부른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하다못해 50년대인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지금이랑 완전 다르잖아. 근데 그 엄마가 그러잖아요.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랑 결혼만 하면은 우리 집안 다 책임져 주겠대.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난 꿈을 쫓아가겠어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주란이의 그 장면도 맞다 이거 50년대지. 네. 그 시대의 여성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꿈을 쫓는다는 건 너무나 이제 사치스러운 일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그 메랑국단 단장님도 어떻게 보면 그 문옥경조차도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그 사람을 이렇게 하대한단 말이야 따지면. 네, 맞아요. 여자 예술 물론 아무리 인기 스타라 해도 누군가는 저 딴따라 찌찌찌. 뭐 지금도 아무리 내가 네. 서태지라서 잘 나간다 그래도 여전히 안 따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게 다시금 또 생각이 들더라고. 아하. 보니까. 저 시대 여성이란 것과 그 예술인이란 거에 얼마나 더블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또 그 생각이 들게 돼가지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이 드라마가 그 여러모로 좀 그러니까 옛날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의 시대랑 비교를 해가면서 그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는 사회상, 그 다음에 그 당시 때 가졌던 사람들의 이제 고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랑 굉장히 그 흡사하고 비슷한 지점이 많다 보니까는 단순히 뭐 예술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지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런 걸 즐길 지점도 많았지만은 그 외 시대상 생활상 그 당시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서 가졌었던 생각이나 고충들이 지금의 우리랑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 드라마가 오락적인 것 플러스 뭐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뭐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꿈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걸 이렇게 뭐 보여주는데 그거를 좀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잘 풀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또 그렇게 예술에 종사하고 이제 꿈을 조금 쫓았던 사람으로서 되게 공감되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게 꿈을 쫓는 정년이 주란이 영서 이렇게 보면서 근데 결국 이제 주란이는 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꿈을 포기하게 되고 네. 따지면 근데 난 다만 이제 근데 이게 또 그러고 보니 내가 조금 약간 아쉬운 게 약간 중간 중간에 건너뛴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스킵. 뭐지? 약간 점핑. 갑자기 점프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저는 순간 가끔씩은 몇 회 가면 내가 전화를 안 받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
근데 분명히 전화를 받는데 뭐지 갑자기 맞아요, 뭐가 맞아요. 굉장히 점프 뛴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느 편인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중간 편쯤에서 딱 봤는데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네. 내가 중간에 하나를 안 봤나? 네, 빼먹었나? 네, 맞아요. 그런 편이 있었어요. 뭉텅한 좀 느낌이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제한된 어떤 그 안에서 음, 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건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부작인데 저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16부작 그러니까 정도로 예. 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 너무 빡빡하게 한 것 같아 약간 좀. 네, 뭐 제작비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긴 한데 처음부터 12화에 때려넣기에는 좀 분량이 많은 것 같고 네. 조금 더 늘렸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걸 느낀 지점이 왜냐면 이제 그 단원들의 실력 향상이 갑자기 점프 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정년이는 이제 주인공에다가 약간 천재형 주인공이니까 네, 뭐 그렇다 쳐. 영서도 원래 잘했으니까 네. 내가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주변 단원들이 갑자기 주란이가 뭐 되게 주역으로 엄청나게 약간 부상해가지고 아니 그 주란이는 그냥 약간 정연이 잘 챙겨주는 맘씨 착한 친구였지 얘가 그 실력이 이렇게 갑자기 뛸 건덕지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약간 가끔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초록이의 발전도 나는 갑자기 얘가 갑자기 왜 초록이가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약간 달재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맞아 그 달재가 갑자기 주전이 됐어. 그런 느낌이라서 이 사람이 이 정도였었나?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약간 뭐 미안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배우한테 아니 그 초록이 그 하신 분을 내가 보면서 아 되게 좀 친숙한 인상이다. 좀 우리 주변에 약간 좀 흔히 그렇죠. 또 일반인 그러니까 연예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네네. 약간 좀 일반인 같은 배우를 되게 잘 섭외했네 나 이랬어. 근데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분 아이돌이었더라고 되게. 아니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저는 그 초록이 배우의 그 현승기님 같은 얼굴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되게 평범한 얼굴을. 네. 그래서 그 전에 그 써니에서도 뭐 민효린 배우나 뭐 아, 또 거기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와서 뭐 네. 심은경 배우도 나오고 뭐 여러 배우님들 나오시는데 거기에 이제 박진주 배우님 나오시거든요. 아, 근데 예. 박진주 배우님은 항상 보면은 주인공 친구 정도의 역할로 굉장히 네. 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데 약간 조연,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정도의 역할인데 여기서 현승님 봤을 때도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니가 말하고 이제 똑같이 야 진짜 캐스팅 잘했다. 그리고 초록이 역할도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감초 역할이라고 생각해 나는. 네. 예. 검색해 보니까 되게 유명해. 네. 오마이걸이었더라고. 나 오마이걸을 몰라가지고. 이제, 저도 이게 나만 몰랐네. 네. 그러니까 이미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아니 그러니까는 다른 배우들 정보도 다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근데 그 현승희님 배우가 제일 많어 자료가. 그래서 아,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 제일 유명한 사람이었네. 일반인이 아니라 아니었다. 네, 아이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가지고 저도 몰랐습니다. 몰라 뵀습니다. 제가.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아무튼 난 이제 그 초록이가 이제 그 약간 그 정년이 구박하는 3인조 네. 이제 그 3인방 중에 약간 제일 약간 좀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되게 못돼 처먹은 약간 그렇지. 밉상이었는데 어째 네, 네. 걔가 오히려 더 나중에는 이제 네. 정년이랑 되게 친해져가지고 게다가 또 막판에 그렇게 또 주연을 하게 되고 주란이의 빈자리를 그치. 채워서 예. 그래서 근데 나는 초록이도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음. 얘는 어느 틈에 또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내가 이제 그 느낀 지점이 이게 스토리 전개상으로 약간 좀 좋을 대로 약간 좀 이렇게 전개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 위주로 영서랑 그 뭐야 정년이는 원래 잘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노력파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는 거는 보여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납득이 하는데 되는데 나머지 뭐 주란이나 초록이나 그 주변의 인물들이 연습하는 것도 그래도 격가지로 뭐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네. 근데 너무 안 보여주다가 갑자기 띵 잘하게 네. 되니까는 응? 얘가 언제부터 이런 급이었지?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게다가 그 서해랑의 대사가 막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호랑이 새끼들을 키웠어 이러면서 네. 막 뭐 청년이 뭐 허영서 주란이가 저기 끼는 게 난 조금 약간 좀 의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서랑 그 정년이가 끼는 건 내가 그렇다 치겠는데 네. 주란이가 서해랑이 경계할 정도까지의 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 실력이 됐단 말인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경계할 정도라 그러면은 영서랑 이제 그 정년이 이상으로 뭐 연습을 한다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본인이 이제 각성하는 장면을 어디선가 한번 좀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런 장면이 안 그냥 늘었어. 나오다 보니 그냥 하다 보니까 늘었어. 여기 주연이니까 얘는 이쯤에서 이렇게 늘어야 돼 실력이.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전대 레전드 옥경이랑 해랑이가 있고 그 후대에서는 영서랑 정연이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건데 네. 옆에 이제 주란이가 끼어 있는데 주란이는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네. 좀 예. 뭐 그러니까 정년이랑 영사랑 나란히 언급될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음. 네, 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로 언급되려 그러면 뭔가 좀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될 것 같아. 네. 예. 근데 약간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그냥 얘도 그냥 시력 늘었어 대충 그냥 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게 예. 조금 이제 그것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건 시간이 촉박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척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들의 관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보여줬어야 그러게 되고 단장님과 어머니의 네. 그것도 좀 더 그다음에 이제 주란이라던가 초록이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서의 어머니라던가 그쪽 집안도 조금 더 보여주고 그러게 옥경이에 대한 것도 좀 더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TV 그 제작했었던 그쪽 부분도 조금 더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고 아이고 극단 금방 나왔다가 뭐 금방 들어가고 하는 게 일들이 너무 그냥 일사처럼 부다다다다다 막 그냥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시간차가 있는 거에 비해서는 이 뭐야 드라마에 이제 이 지나가는 시간이 이게 좀 너무 그냥 빨리빨리 그냥 에피소드가 후딱후딱후딱 그냥 좀 네. 그래서 수빈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좀 건너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가는 것 같아서 그 그러니까. 부분은 약간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다. 네. 좀 더 늘렸어도. 그거 뭔가 제작 여건 때문에 생긴 문제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음. 더 그게 너무 티가 나니까 네. 너무 눈에 띄니까 그렇지 티가 안 나거나 좀 덜 네. 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진짜 한 회를 보고 그 다음에 보면서 내가 중간에 안 봤네 안 본 게 있나라고 네. 생각이 들면 안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시청자가 느낄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 네. 그거를 음. 그러니까 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그런 사정을 몰라야 되는데 네. 내가 보는데 이거 좀 많이 고충이 있었나 보다 예산이 압박스러웠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 드니까 물론 그럴 것 같은 게 단순하게 그냥 일차원적으로 그 캐릭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뭐지 드라마를 찍을 때도 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 뮤지컬을 직접 공연을 하는 것도 찍어야 되고 연기 속에 연기하는 것도 찍어야 되니까는 여러 가지로 할 일이 엄청 많았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는 많긴 하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넣었어도 되지 네. 않나. 배우들도 판소리 3년 연습했다는데 네. 근데 그것도 그렇고 근데 이것도 보니까 약간 그 제작 단계에서 이게 트러블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원래 MBC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외주 제작사랑 네. 방송국이랑 네, 또 네, 막 서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트러블 있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안 돼가지고 어찌어찌 뭐 서로 뭐 그러면 이거 그냥 없나 마나 하다가 이제 그게 TVN으로 가면서 이제 약간 뭐 근데 약간 또 이거 가지고 또 서로 뭐 소유권 분쟁 막 하더라고. 이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더 좀 그런 게 아닌가 그게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그렇다. 외부적인 문제들이. 아하.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마지막에 그렇게 공연 장면에서 어디 주란이도 약간 몰래 와가지고 난 볼 줄 알았어. 주란이도 이렇게 남몰래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연아 너는 역시 대단해 이러면서 할 줄 알았어. 근데 아니 저는 하다못해 그 경험을 보여주진 않아도 멀리서 뭐 정연이를 떠올리는 주란이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영화 그 뭐 연기에 몰입하고 있는 그 뭐 옥경이 혹은 영화 촬영장에서의 옥경이라든가 예전에 영화 촬영장의 옥경이 혹은 예전을 떠올렸었던 뭐 떠올리면서 아 나는 그래도 뭐 국국이 좋았었지 하면서 뭐 회상씬이라던가 뭐라도 하나 넣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주란이랑 옥경이가 안 나오는 거는 약간 아쉬웠어요. 네. 확실히. 주란이도 뭔가 그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면사포 쓰면서 음. 이제 신랑 입장하기 직전에 뭔가 정연아 잘 네, 있어 네, 이렇게 네. 하든가 이제 뭐라도 하나 한 번쯤은 어떤 방식으로라던가 얼굴이 한 번은 보여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앞쪽에 나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주요 캐릭터 두 명이 엔딩에서 안 보이다 보니까는 그러게. 약간 찝찝한 느낌. 급한 느낌이.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또 정연이가 굉장히 큰 민폐를 하나 끼친 게 있었죠, 되게. 지 맘대로 튀어가지고 일개 병사 역할이 갑자기 무슨 주인공이 돼버려가지고 약간. 내 저럴 줄 알았다 네. 싶었는데 나도 그 장면 보면서 저 큰일 났다 이랬거든 나도 큰일 보면서. 났다. 근데 나는 되게 의아했던 게 정연이가 지 잘못을 모르더라고. 난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전 모든 드라마의 장면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진 않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겹치고 겹쳐서 정연이가 비호감이 됐어. 정연이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요소가 왜냐면 내가
사실은 진짜로 튀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서 오버했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고 뭐 이렇게 할게요.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끝날 것 줄 알았더니 내가 단장님한테 큰 소리를 치잖아. 뭐지 얘는? 지금 관객들 저한테 열고 가는 거 못 보셨는가 뭐 이렇게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기가 자기 역할에 지금 안 맞는 그걸 해놓고서는 이게 뭐지 이 아나무이는 그러면서 확실히 맞아 강백호가 떠올랐던 것 같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느낌이 약간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애초에 정년이가 그 되게 조그만 역할을 자처한 이유가 이제 그 이노우에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 가드의 중요성 네. 전체를 보기 위해서 전체 판을 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가드로서 나는 되게 전체를 보고 조율한다. 그러니까 정년이의 의도 처음엔 그거였어. 전체 극의 흐름을 내가 파악하려고 요번엔 작은 역할 하려고 라고 해놓고서 지가 오버해가지고 갑자기 자기 거기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 멋에 취해서 그냥 그러니까 더 주요 배역들이 더 멋진 연기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게 마음이 자극받아가지고 자극받고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이 정도로는 안 되겠어.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 하는 이제 그 욕망에 져버렸죠. 네. 근데 난 그 지 잘못을 모르길래 그리고 거기서 바로 단장님 표정 굳어지고 영서나 막 다른 단원들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근데 왜 모두가 다 아는 걸 자기만 모르냐고. 자기만 몰라. 네, 그게 좀 어이없더라고. 약간 좀 눈치가 없는 것 같긴 해 정년이가. 아니 전체적으로. 근데 저는 좀 그게 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 그 네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그 역할을 맡았으면 거기에만 해야 되는 건데 뭐 거기서 뭐 자기 그 능력 자랑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난 거기서 잘못을 모른다는 게 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단순무식한 이 캐릭터가 저는 백호가 너무 생각납니다. 네. 그 장면 볼 때 백방 단장님한테 혼나겠다. 저 정도면 거의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이란님한테 혼나겠다. 네. 넌 이제부터 무대에 설 수 없다. 네. 근데 그 정도로 끝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맞아. 네. 사실 그 쫓겨나도 할 말 없어 사실은. 네. 사실 그거 완전 망친 거야 그건 따지면. 망친 거지. 그냥 그나마 그 서해랑이 약간 베테랑이라서 네. 선배로서 되게 수습한 거지. 그렇죠. 기지를 발휘해서 그 장면이 원래 의도한 것처럼 이렇게 관객들이 모르는 관객들이 보기엔 괜찮 원래 그랬나 싶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원래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네. 쟤왜 저래? 이 극이 망했다. 저 역할 하나가 이 극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다 망쳐버렸다는 거를 알 사람들은 다 알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그 장면이 약간 그거 병사 역할 한다고 그 약간 고등학생 교복 입고 나가잖아요. 나 그 파트는 좀 어이없긴 했어 근데 솔직히. 그건 좀 너무 어이없더라고 솔직히. 근데 그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나가는 게 어이없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어이 학생하고 그걸 또 다 남자로 받아주는 아무도 게 여자인 걸 모른다는 게 나는 좀 그 웃기긴 하더라 솔직히. 아니 누가 봐도 남자 교복 입은 그냥 조그만 그 여자인데 그 옛날에 커피 프린스에서 유나 누가 봐도 그냥 머리 짧은 여잔데 그걸 어떻게 남자로 착각을 하냐. 그걸 어떻게 남자로 착각을 해? 파일럿에서 이거 누가 봐도 머리 긴 조정석인데 그거를 여자로 착각해.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래 어쨌든 그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그 어떤 이제 약간 선머슴의 그 병사의 심정을 알라고 이제 고군분투하는 건 좋아. 근데 이제 그 파트는 좀 너무 무리수가 너무 많고 그냥 그거는 그냥 웃기려고 그냥 코믹한 설정으로 했다라고 이제 넘어가야지. 그거는 진짜 뭐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근데 난 정작 더 웃긴 거는 그러니까 그 극 중에는 진지한 장면인데 내가 보기에 제일 웃겼던 장면은 그 삥땅 친 그 남자 있잖아요. 그 삥땅 친 남자가 이제 막 거기 항상 그 메랑 국도 앞에 이제 그 약간 팬들이 여고생들이 모여 있잖아. 근데 이제 걔들한테 막 괜히 걔들한테 이제 포장 피우는데 거기서 갑자기 아저씨 와그라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정년이가 뭐 고등학생인 것 마냥 막 기싸움을 하는데 나 그렇게 가까이서 보는데 어떻게 여자인 걸 모르냐 그거를. 그리고 난 그 장면에서 뭐지 저 회계 양반은 단원들 얼굴은 모르나? 그러게. 뭐 너 정년이잖아. 난 그럴 줄 알았어 솔직히 나는. 아니, 저 사람은 그 관계자인데 내부인인데. 그러게. 정년이 얼굴을 모르나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연급의 되게 중요한 배우인데 아무리 물론 옥경이랑 해랑이 정도야 알겠지만 근데 그래도 그 밑에 있는 배우들을 몰라도 이 정도로 모를 수가 있나. 이 사람 진짜 빙땅 치는 거 외로는 전혀 관심이 없었나? 그게 관심이 없구만.
당연히 너무 얼굴 가깝게 보거든. 네. 그래가지고 네. 이 사람은 정년이 얼굴 아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넌 뭐야 이 고등학생 자식이 해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게. 근데 여자인 것도 모르고 그 배우인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거기서 이렇게 정년이가 약간 이제 어떤 이제 기합으로 네. 제압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네. 제압당할 느낌은 아닌데 솔직히 음. 너무 그냥 귀여워서 네. 제압당할 느낌은 아닌데 음. 째려 보는데 난 그냥 웃기더라고 오히려 되게. 만약에 그 정연이를 남자라고 착각했어도 저라면은 한 뭐 중학생 정도 또래의 뭐 이렇게 아직 솜털 뽀송뽀송한 남자의 정도라고 볼 수는 네. 있을 텐데 그 정도 애기한테 내가 위협을 받지는 네. 않을 것 같아서. 아니 그 남자가 쫄아서 도망가잖아. 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지 솔직히. 음. 그러니까 백보 양보해서 여자인 걸 몰랐다 쳐. 음흠. 그래도 쫄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그렇긴 하죠. 누가 그 얼굴을 보고 누가 쫄아 솔직히. 그치. 뭐 강호동이나 뭐 타이슨 정도 돼야 이제 좀 쫄 수 있지. 브록 레스너 뭐 이런 급이 돼야 좀 쫄든가 하지 뭐. 남자라고 쳐도 귀여워. 그 외모는. 뭐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 정도 고등학생이 째려본다고 꼬리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거 저 되게 허당이구만 약간. 그러게. 돈만 삥땅 칠 줄 알지 뭐 이거. 할 줄 아는 게 없구만 저 자식은. 그래서 아니, 그걸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 조금 이건 좀 너무 무리수 같은 전개인데 싶어가지고. 근데 심지어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여고생들은 알아보잖아. 정년이 언니잖아요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는 장면인가 좀 싶어가지고. 그렇긴 하지. 그 장면도 어이없는데 따지면은 그 정년이가 그 병사 역할 하다가 갑자기 삘 받아가지고 노래하는 장면도 네. 갑자기 자기 어릴 때 그 아버지 피난 가다가 죽었던 걸 떠올리면서 갑자기 막 뭐 눈물이 그런 거로 차면서 그러잖아. 근데 네. 나는 좀 그 장면은 좀 약간 좀 너무 부자연스럽더라고 솔직히. 그렇긴 하지. 어색했어 그 장면은. 전혀 막 그러니까 따지면 그게 막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고 이게 뭐지 약간 좀 정말 다른 동료 배우들처럼 나도 이게 목미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네. 있어서 되게 어거지로 약간 억지 감동 주려고 좀 짜낸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 장면. 뭐 언급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언급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성도가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네. 아이디어와 그다음에 이제 배우들의 이런 연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 이런 거의 참신성 이 전체적으로 이제 잘 어울려져서 이제 재밌게 보긴 하는데 이게 약간 좀 뭐 TV 드라마 정도의 퀄리티의 이제 이런 그렇지 뭐. 그 네. 코믹적인 요소를 추가하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도를 조금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아. 네. 그냥 뭐 TV 드라마에서는 뭐 저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열혈사제도 재밌게 봤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게 좀 설정이 좀 오바 아닌가 싶긴 한데 그냥 야 재미로 보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냐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TV 드라마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해 뭐 솔직히. 네. 극장에서 개봉하는 뭐 시리즈 영화도 아닌데 뭐. 네. 예. 근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요번에 여기 나온 좀 이제 주조연급의 배우들이 네. 앞으로 좀 이걸로 인해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네. 특히나 난 이제 그 신예은 배우가 우리나라 연예계에 이제 그런 법칙이 있잖아. 코에 점이 난 여자 연예인은 아, 대스타가 된다라는. 고소영, 뭐 전지현, 전지현, 김희선 뭐 이런 분들. 김희선님도 코에 있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그 코 점의 법칙이 왠지 이제 그 신예은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가지고 왜 그때 코에 점이 있는 사람이 그때 잘 되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아마 일부러 성형해가지고 아마 점을 박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물론 뭐 점이 나는 사람 중에 안 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아는 톱 그 배우들 중에 점난 사람이 있다 보니까는 네. 이런 속설이 맞는 건가 약간. 네. 쓸데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마지막에 피날레 공연할 때 여고생 3명이 나와요. 네. 이것도 약간 그 서태웅 따라다니는 그 군단 느낌으로. 서태웅 군단 그렇네. 네. 그래서 이제 그 3분 중에
난 이제 저 이제 그 자막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네. 학생 1, 2, 3이라고 나와. 그 배역 이름이. 네. 근데 그 학생 2인분이 음. 그 가운데 분이 항상 학생 2인데 네. 저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네. 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 뛰어나길래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은 약간 조연할 급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들어가지고 나 그냥 약간 좀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뭐 대사 있는 단역이니까 완전 엑스트라는 아닌데 근데 좀 약간 아니 좀 너무 의아해가지고 사실은 친구들 밸런스를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맞춰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다르긴 하죠. 네 좀 아니 튀는 그 가운데 분이 너무 네. 다른 두 분에 비해서 약간 너무 주연급 같은 네. 느낌이라 가지고 내가 아니 이 사람은 뭔데 그냥 지나가는 조연이 이렇게 외모가 좀 너무 이거는 눈길을 끄는 거 아닌가 사실은 아하. 조연 묻어가야 되는데 네.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그분이 약간 조연하기에는 아하. 너무 좀 이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매의 눈으로 너무 이렇게 봤나 약간 그래가지고 아무튼 좀 인상적이었다. 그 학생 이가 누굴까? 아하. 약간 좀 그게 좀 있어서 모르죠. 언젠가 그 학생 이 그러니까 분이 굉장한 뭐 스타가 되실 수도. 몇 년 뒤에 이제 뭐 주연한 다음에 음흠. 저 그때 정년이에서 학생 이였죠 뭐 이런 예, 예, 인터뷰를 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옛날에 막 넘버 3라든지 옛날 영화 보면 와 이런 화려한 호화 캐스팅이었네 막 이런 네. 작품들 뭐 드라마라던가 옛날 그 광기란 드라마 보면은 주인공들 다 지금 엄청 유명한 사람들 됐고 네. 막 그런 것처럼. 그렇지 넘버 3에서 박성웅이 나왔었지. 네. 전 약간 또 이제 저만의 쓸데없는 생각이 또 뭔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주연들이 막 조연으로 나오는데 음. 이 실제 드라마에서 더 조연인 사람들의 어떤 아. 또 그런 심정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그렇죠. 하게 되면서 따지면 또 그러게 그 백도행도 졸지에 주연에서 음. 악역 주연 가닥기였는데 음흠. 한순간에 그냥 이제 영서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러네. 배우 바로 그만둬버리고 네. 연출자로 돼가지고 근데 난 또 너무 그 쉽게 그냥 전직을 해버리길래 난 그것도 조금 아니 그래도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람인데 너무 그 포기가 빠른 거 아닌가. 근데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 아닌가 뭐 싶기는 나는 한데. 약간 계속 배우를 할 감은 아니었다 뭐 약간 본인이 백도행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본인도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고 아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재능에 대해서 음. 왜냐면 그 역할이 그 악역 역할에 특화돼 있으니까는 뭔가 거기 이제 한정돼 있어서 갇혀서 더 올라갈 내가 여지가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물론 그런 배우들도 그 분야에서의 뭐 탑 배우가 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라 그러면 악역이든 성역이든지 어떤 역할을 맡겨도 충분히 이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좋은데 이제 어느 특정 역할에만 이제 한정돼 버리면은 그것도 뭐 딱히 좋은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음. 그리고 또 그 배우가 다채로운 악역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분의 고정된 예. 그 외모랑 목소리랑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고정돼 있는 그렇지 캐릭터다 워낙 보니까는 보이시한 이제 거니까는 네, 좀 한정적이었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약간 소박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도 국국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음. 왜 이렇게 일본어를 많이 쓰는 걸까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국극이기는 한데 그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일본에서 네 차용해 온 게 아닌가. 그러게 그래서 그 형식은 차용해 오고 그 안에 내용만 이제 우리 것들로 좀 이렇게 대체시켜 네 놓은 그런 느낌. 우리 그 전래동화 같은 이제 그 스토리랑 네. 이제 노래를 판소리로 한다는 거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일제 시대 때부터의 그 영향이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닌가 네, 네, 네. 가다키 니마이 이런 걸 쓰는 게 맞아요. 그 드라마 시작할 때도 이제 약간 그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네. 쓰는 거니까 그치. 또 시비 걸지 말라고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음. 그리고 따지면 그 오프닝도 이제 그 실제 국국 배우셨던 분이 음. 그 약간 변사처럼 목소리 해주시잖아요. 그 명인 국국 명인이신 음. 그 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저는 약간 이 드라마 본 다음에 혹시 이렇게 인기 드라마였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혹시 이걸로 국극이 다시 부활할 아. 정도까지는 안 되나 근데 난 그게 조금 이왕 이걸 좀 약간 계기 삼아서 다시 부활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는 정년이가 이제 뮤지컬 형식으로 이제 올라왔던 적은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는 그거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가창하고 작곡하시고 음악 감독 맡으신 분이 이자람 님이시더라고. 예, 이자람님은 네, 네. 음악 감독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 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작품도 있었구나 싶은데 그런 것도 국극의 형태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음악은 국극이고 뭐 판소리 나오고 이런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긴 하지만 형태는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국극인데 뮤지컬 현대 뮤지컬로 받아들이는 거지. 아, 예. 그래서 그런 식의 뮤지컬은 있기는 한데 국극이란 이름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음, 예.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가끔 그런 작품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 이 정년이를 통해서 그리고 정년이 뮤지컬을 통해서 국극이라는 좀 원래 있었던 이 장르가 좀 더 활성화되거나 네, 좀 시장이 커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작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와 나는 그 서양 뮤지컬들 유명한 것들만 맨날 뭐 시카고니 뭐 물랑루즈니 뭐 이런 뭐 위키드니 이런 것만 봤었는데 그에 못지않은 진짜 쩌는 우리나라의 이런 뭐 자명고 같은 국극이 있었어. 와 이거 보러 네, 가야지. 음.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뭐 이제 그렇긴 하죠.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나왔었던 배우들로 한번 국극을 실제로 공연을 올리면 좋지 그러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들도 연습한 거 네,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써먹게. 뭐 그래도 되고 네. 일석이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나온 실제로 막 그 자명고나 네, 쌍탑전설이나 네네네 그런 이런 것들. 거 진짜 해주면 안 되나 약간 네, 네. 생각 들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여러모로 홍보 효과도 되고 또 본인들도 그냥 이 드라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진짜 공연하는 무대에서 그런 멋있는 가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관객들 입장에서도 뭐 약간 국극을 즐기는 것 플러스 팬 서비스가 이제 결합된 형태다 보니까는 훨씬 더 좀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게. 네. 저는 약간 다시 요번에 좀 보고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제 타카라즈카랑 비교가 되니까 아, 난 느낌이 약간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얼리 아답터 기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것도 있고 이제 아,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가끔은 이제 아쉬운 거는 그치. 우리는 이거는 좀 그래도 버리지 말고 좀 냅둬야 된다 이런 것도 음, 있어야 음, 되는데 음. 너무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약간 우리나라는 너무 그냥 너무 쉽게. 네. 네. 아 이거 좀 지난 거 버려 약간 너무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시대의 발전을 따라는 가되 어. 신문물은 받아들이되 그래도 우리의 거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좀 남겨둬야 되는데 너무 항상 그냥 뭐 너무 잘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네, 있죠. 그게 좀 저는 항상 좀 아쉬움을 느껴요. 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거에서 그렇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으흠. 뭐 문화예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도 보면 심지어는 뭐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 그러니까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 문화적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건물도 그냥 허물고 그냥 요새 신식 건물을 올리는 거는 이게 좀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것들이 네, 있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신문물을 받아들이는 게 늦어져가지고 나라 먹히고 망하고 하다 보니까는 어떤 그것 때문에 약간 또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네, 두 개가 병행해서 가면 최고 좋을 텐데. 네. 예. 뭐 신문물은 신문물이고 신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것과 결합해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거는 옛날 거니까 어, 됐고 후졌어 버려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좀 야 저 있어가지고 좋은 거 새로 네. 너무 우리 거 좀 약간 소중하게 안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음, 이제 뭐 물론 저도 그렇게 할 말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특히나 이제 옆 나라다 보니까 일본이랑 비교하면은 음, 일본이 약간 자기네들 그 문화 되게 자부심 있잖아 되게 네, 외국인들이 관심 없다 그래도 뭔가 자기들이 약간 자부심을 갖고 막 그래도 네, 이건 지켜야 돼 보존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음.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거에 딱히 우리 거를 뭐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러네. 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왠지 그래도 이 드라마가 좀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일정 부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전 요번에 좀 흔치 않은 느낌이라서 흔치 않았었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좋은 느낌이죠. 물론 약간 좀
오버하는 느낌인데 저는 그 오버되는 느낌을 이 네. 원작이 이제 만화고 웹툰이다 보니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만화적인 설정으로 이제 그걸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좀 울컥하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여기서 이 배우들이 이제 가창을 하는 장면들은 굉장히 야, 이 배우들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겠구나라는 네. 것들이 느껴져서 뭔가 좀 그 배우들의 그 노력이 그 화면에서 보여진달까 이렇게 비춰진달까 화면 뚫고 나오는 느낌.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습니다. 네. 이거 보고 나면은 이제 그 라미라님 말투랑 이제 그 약간 그 신예은님이 막 그 공연할 때 뭐 구슬하기요 막 하던 그 구슬하기가 내 머릿속에 계속 그게 그 맴돌아. 가여운 아기, 어. 나의 어여쁜 아기, 구슬아기 그게 계속 맴들어가지고 네. 심지어는 그 저는 저의 구슬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 구슬아기가 계속 생각나더라고. 아. 구슬하기랑 아니 된다 아니 돼. 나도 모르게 되게 따라하게 되더라고 되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극으로 한번 올려도 되지 네. 않을까. 아니 중독성이 있어 그거 진짜. 너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거 보고 나서 자는데 이게 뭐 계속 구슬아기가 귀 속에서 이 귓가에서 맴돌아가지고 그 신예은 목소리가 맴도니까 예쁜 나의 구슬하기 이러면서. 맞아요. 그게 이제 초반부 때는 진짜 최고의 중독성 있는 그 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약간 좀 너무 오바스러운 말투 같았는데 맞아요. 듣다 보니까 되게 뭔가 중독성이 장난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또 진정 태평성대인가 이것도 그렇고. 부채 착 피면서 진정 태평성대인가. 그래서 그럼-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제 극이라든지 풀고 나가는 게 뒤쪽에 후반부가 오히려 좀 밋밋하고 앞쪽에 전반부가 네. 훨씬 더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다 보고 나면 앞에 게 더 기억에 남고 앞에 더 기억이 많이 남아요. 뒤에 거는 잘 기억이 안 남네. 네, 그래서 뭐 이미 많은 분들 보셨기 때문에 뭐 저희 따로 추천 안 해도 네, 많이 보셨을 것이고 그래도 아직 안 보셨으면은 뭐 날 잡고 보셔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추천받아서 한 거지만 저희도 또 그렇게 요청해 주신 덕분에 네, 또 되게 좋은 걸 알아가지고 그러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이 그러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은 항상 잘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